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1.25까지 폭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압박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감은 1.3을 회복하지 못하고 1.298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조금 단기간에 너무 빨리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그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게 일어나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픽스도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 얘기가 어제 올렸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뭐 금리가 낮으면은 뭐 성장주들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급격하게 이렇게 너무 빨리 단기간에 떨어지게 되면은 성장주든 뭐든 간에 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제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는 이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제 빅스도 얘기했었죠. 빅스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펼쳐졌어요. 그러면 이게 실은 왜 떨어졌는가? 실은 뭐 저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뭐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델타 베리언트 그쵸? 그 코비드 델타 베리언트 관련된 그런 불안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올림픽 그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뭐 뭐랄까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뭐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US 달러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전에 급격하게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쵸 시작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 이 러셀 부분이 거의 이제 보합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무너졌다가 오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회복해서 끝났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 지수들이 다우나 나스닥, S&P 이런 것들이 다 뭐 약속했듯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각자 들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의 그 종목들 들여다 보시면은 어떤 거는 생각보다 선방했고 또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들 포트폴리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뭐 아크가 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크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확 빠졌다가 그쵸 상승 마감하는 경우도 좀 많았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보면은 이 페이스북, 애플, 팽 종목 중에는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 아마존이 생각보다 강하게 끝났고 테슬라도 어제 600불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회복을 하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600불 때까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대기 수요, 매수 대기 수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가령 이제 몇백 불대 뭐 이렇게 있어갖고 요쯤 내려오면 난 무조건 매수한다. 이쯤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한다. 이게 좀 두텁거든요. 보면은 네. 이분들이 보통 이제 포모예요. 포모 갱들이 지금 밑에서 이렇게 어느 선까지 떨어지면 난 사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매수 대기가 많기 때문에 실은 테슬라가 뭐 큰 하락이 와도
이런 포모갱들이 있어갖고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 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비관론자들은 뭐 100불 이하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항상 뭐 가능성은 뭐 뭐든 다 있죠, 그렇죠? 있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금 뭐 가자 700불 이상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뭐 700불, 800불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어떤 종목이든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조정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은 조정을 거의 한 뭐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거쳤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실은 그 2020년도에 상승한 그 퍼센테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상태는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테슬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뭐 다시 금방 700불, 800불 갈 것인가? 그건 뭐 저도 모르고 이게 다시 또 500불 또는 400불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라는 거는 누구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네. 그럼 뭐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그 사람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섹터를 보면은 모든 섹터가 11개 섹터가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가장 심하게 폭격을 받은 데가 파이낸셜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직방으로 영향받고 금리가 또 오르면은 또 직방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이제 경기 순환주죠. 경기 민감주로 할까요? Financials, Materials, Industrials,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그래도 선방한 데가 부동산, Real Estate하고 유가, 에너지. 네. 그래서 WTI 관련돼서는 지금 아직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다들 그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다시 내릴지 아니면 다시 오를지. 네. 오른다 쪽이 좀 시장을 보면은 우세한데 꼭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네. 그 속 내용을 보면은 하방 압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요것도 의외로 선방을 했어요. 컨슈머 스테이플즈.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뭐 월마트 이런 거 들어가나요? 그 타겟.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스테이플스에 들어갈 거고 뭐 크로거 그렇죠? 네, 헬스케어도 그렇죠. 선방을 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파이낸셜스하고 머티리얼스 인더스트리얼은 실은 올해 작년 말부터 해갖고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약간 섹터 로테이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제 이 채권 금리가 급작스럽게 폭락을 하면서 이거를 빌미로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프로핏 테이킹.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7, 8월은 약세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팬데믹을 한번 겪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노 마스크 여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과거 그 경험치를 갖고 올해 여름 요 7, 8월을 평가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올해 여름은 팬데믹 이후에 첫 노마스크 여름에다가 지금 유동성도 풍부해요. 예. 과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7, 8월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7, 8월을 갖고 좀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과거 세례를 들고 올해 여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 첫 노마스크 여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 WTI보다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져, 그렇죠? 궁금한데 이게 그럼 곧바로 또 확 반등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세모예요, 세모. 아니다도 아니고 그렇다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요, 이게 조금 이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반등할 것인가? 그것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다음 주까지 좀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네,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니까 급 반등을 원하겠죠.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하시면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도 의미 있는 반등이 확 나올까? 전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러셀만 봐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큰 하락을 보였을 거고 어떤 것들은 아예 양전하면서 플러스로 끝난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실은 중국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 DD 때문에 좀 전체적인 중국 관련 종목들이 다 영향받고 있어요. 하여튼 중국의 이 규제 이것도 좀 하나의 핵심 요소로 좀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규제가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미국 기업들, 뭐 나이키도 있을 수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회사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뭐 애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넓은 시야를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